조선 왕조 500년 핏빛 왕좌의 대서사시 제6화 허수아비 왕 정종 그리고 방원의 야심. 귀를 찢을 듯한 쇠붙이의 마차림이 고막을 파고듭니다. 칭, 칭. 투박한 칼날이 서로의 살점을 탐하며 부딪힐 때마다 호공으로 시뻘건 불꽃이 튀어오릅니다. 매서운 겨울바람이 몰아치는 1400년 1월의 개경. 바닥에 깔린 하얀 눈은 이미 검붉은 선열로 뒤덮여 진흙탕처럼 질척거립니다. 훅 하고 끼쳐오는 비릿한 피냄새와 사람들의 내장이 쏟아지는 역겨운 악취가 코끝을 맵게 찌릅니다. 어디선가 짐승의 울음소리 같은, 아니 인간이 죽어가며 내뱉는 단말마가 처절하게 울려 퍼집니다. 죽여라! 한 놈도 살려두지 마라! 내 오늘 반드시 이방원의 목을 베어 저잣거리에 매달 것이다! 광기에 찬 고함이 전장을 뒤흔듭니다. 투구가 벗겨져 헝클어진 머리카락, 입가에 허연 거품을 문 채 칼을 휘두르는 사내. 그는 다름 아닌 이방원의 바로 윗형 회한대군 이방간입니다. 형의 눈동자는 이미 이성이 마비된 채 오직 동생을 죽이겠다는 사리로만 번들거리고 있습니다. 휙! 휙! 빗발치는 화살이 귓가를 스치고 지나가 나무 기둥에 퍽 하고 박힙니다. 방금 전까지 옆에 서 있던 호위무사가 목을 부여잡고 쿨럭거리며 쓰러집니다. 그 참혹한 아수라장 한가운데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고요하게 말 위에 앉아있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정한군 이방원입니다. 이방원은 미동도 하지 않은 채 자신을 향해 침을 튀기며 저주를 퍼붓는 친형을 물끄러미 내려다봅니다. 그의 표정은 차갑다 못해 서글퍼 보이기까지 합니다. 입김이 하얗게 피어오르는 입술을 떼며 그가 나직히 뇌까립니다. 형님, 어찌하여 이 지경까지 오셨습니까? 어찌하여 남도 아닌 우리 형제가 칼을 겨누어야 한단 말입니까? 그러나 감상에 젖을 시간은 없습니다. 회한대군의 칼날이 이방원의 애마 그 목덜미를 스치고 지나갑니다. 히힝! 말이 고통에 몸부림치며 앞발을 들자 이방원은 말꼬비를 거칠게 잡아채며 중심을 잡습니다. 그 순간 이방원의 눈빛이 순식간에 매서운 독수리의 그것으로 돌변합니다. 더 이상 형을 바라보는 동생의 눈이 아닙니다. 이것은 적장을 노려보는 장수의 눈, 아니 옥좌를 차지하기 위해 기어이 형제의 피를 손에 묻혀야만 하는 괴물의 눈입니다. 막아라! 방어선을 구축해라! 단 회한대군께는 활을 쏘지 마라! 형님의 털끝 하나라도 다치게 하는 자는 내 손에 죽을 것이다! 오직 그를 따르는 반역의 무리들만 베어라! 이방원의 호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의 사병들이 일사불란하게 방패를 앞세우며 전진합니다.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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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을 울리는 발소리가 심장박동처럼 거대하게 다가옵니다. 이방간의 오합지졸 군사들은 훈련 잘된 이방원의 사병들 앞에서 추풍낙엽처럼 쓰러져 나갑니다. 퍽! 으악! 둔탁한 타격음과 함께 병사들의 머리통이 깨지고 팔다리가 잘려나갑니다. 이방원! 내 이놈! 내가 정령 천벌이 두렵지 않으냐? 배다른 형제들을 죽인 것도 모자라 이제는 한 배에서 나온 형까지 죽이려 드느냐? 이방간이 허공을 베고 피 묻은 칼을 휘두르며 악을 씁니다. 그 목소리에는 서러움과 열등감 그리고 죽음에 대한 공포가 뒤섞여 있습니다. 이방원은 말 위에서 그 절규를 들으며 천천히 눈을 감았다 뜹니다. 1차 왕자의 난 때 정도전과 이복동생 방석을 뵐 때 느꼈던 그 서늘한 감촉이 다시금 손끝에서 되살아납니다. 그때는 명분이라도 있었습니다. 개국공신이라는 자들이 왕권을 위협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저기서 미쳐 날뛰는 자는 어릴 적 함께 뒹굴며 자란 친형입니다. 천벌이라. 이방원이 입꼬리를 비틀며 자조적인 웃음을 흘립니다. 천벌을 받을 것이라면 이미 수십 번은 더 벼락을 맞았겠죠. 형님, 권력은 나눌 수 없는 것입니다. 아버님도 그것을 모르셨고 형님도 그것을 모르셨습니다. 오직 저만이 이 비정한 이치를 알고 있을 뿐입니다. 슉! 어디선가 날아온 눈먼 화살 하나가 이방원의 갑옷 어깨바지를 팅하고 튕겨나갑니다. 옆에 있던 가신 하륜이 다급하게 소리칩니다. 대군마마, 위험합니다. 뒤로 물러나십시오. 회한대군의 살기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비키시오. 내가 물러서면 병사들이 동요합니다. 나는 여기서 내 형이 무너지는 꼴을 끝까지 지켜볼 것이오. 이방원의 목소리는 단호합니다. 그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다음 왕이 된다는 것을.
그리고 지는 자는 역적이 되어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전장터의 소음이 점점 더 커집니다. 칼과 칼이 부딪히는 소리, 살이 찢기는 소리, 바닥을 구르는 병사들의 신음소리가 하나의 거대한 교양속처럼 울려 퍼집니다. 저 먼치서 이방관이 병사들에게 둘러싸여 헐떡거리고 있습니다. 그의 눈에 비친 이방원은 더 이상 동생이 아닌 넘을 수 없는 거대한 산처럼 보였을 겁니다. 이방관이 쥐고 있던 칼을 부들부들 떱니다. 박포 이놈은 어디 갔느냐? 내 놈이 나를 부추기지 않았느냐? 방원이가 나를 죽일 거라고, 먼저 치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고 내 놈이 말하지 않았느냐? 이방관이 허공을 대고 자신의 책사였던 박포를 찾으며 울부짖습니다. 이미 승패는 결정되었습니다. 이방원의 군대가 이방관의 포위망 안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좁혀오는 포위망 촉에서 이방관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마지막 발악을 합니다. 하지만 이방원은 차갑게 식어버린 눈으로 그 처절한 몸부림을 그저 관망할 뿐입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이방원의 뺨을 때립니다. 피비린내 섞인 바람입니다. 그는 문득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잿빛 구름이 잔뜩 낀 하늘, 금방이라도 눈이 쏟아질 것 같습니다. 아버지 이성계가 있는 궁궐 쪽을 바라보는 이방원의 눈가에 얼뜬 물기가 서립니다. 아버님, 보고 계십니까? 아버님이 그토록 미워하시는 제가 오늘 또다시 피를 봅니다. 하지만 원망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것은 아버님이 뿌린 씨앗이자 이 못난 아들이 거두어야 할 업보일 테니까요. 이방원이 말고비를 당겨 말머리를 돌립니다. 이제 이 지옥 같은 싸움을 끝낼 시간입니다. 하지만 이 비극이 시작되기 전, 그러니까 형제가 서로에게 칼을 겨누기 전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다 봅니다. 피냄새 진동한 이곳이 아닌 아직은 고요하지만 숨막히는 긴장감이 감돌던 허수아비 왕의 거처로 딱 경쾌하다 못해 날카로운 파열음이 궁궐 안뜰을 쩌렁쩌렁 올립니다. 말발굽 소리가 지축을 흔들고 거친 숨소리가 흙먼지 속에 섞여 흩어집니다. 화려한 비단옷 대신 땀에 젖은 무복을 입은 사내가 말 위에서 몸을 비틀며 긴 나무채를 휘두릅니다. 조선의 제2대왕 정종 이방과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모습에서 지존의 위험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마치 무언가에 쫓기는 짐승처럼 혹은 세상의 시름을 잊으려는 광인처럼 오로지 저 작은 나무 공 하나에 목숨을 건 듯합니다. 더 세게, 더 빨리 몰란 말이다. 저 공이 내 손을 빠져나가게 두지 마라! 정종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그의 이마에서 흐른 땀방울이 눈으로 들어가 따갑지만 그는 닦아낼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저 미친 듯이 채를 휘둘러 공을 때리고 또 때립니다. 이것은 격구입니다. 말을 타고 달리며 채로 공을 치는 놀이. 왕이 정사는 뒷전이고 격구에만 빠져 있다며 신료들의 상소가 빗발치지만 정종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욱 보란듯이 격구장에 틀어박혀 있습니다. 그때 격구장 한 구석 그늘진 곳에 서늘한 그림자 하나가 드리워집니다. 화려한 골룡포가 아닌 단출하지만 기품 있는 무복 차림의 사내, 정환군 이방원입니다. 그는 팔짱을 낀 채 땀범벅이 되어 말을 달리는 형을, 아니 이 나라의 임금을 무표정한 얼굴로 응시하고 있습니다. 환호성도 박수도 없습니다. 그저 맹수가 먹잇감을 관찰하듯 눈 한 번 깜빡이지 않는 그 시선이 소름 끼치도록 차갑습니다. 말 위에서 공을 쫓던 정종의 눈이 찰나의 순간 이방원과 마주칩니다. 흠칫! 정종의 손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그 바람에 채가 공을 빗맞히고 중심을 잃은 정종이 말 위에서 휘청거립니다. 전하, 괜찮으십니까? 내관들이 화들짝 놀라 알려오려 하자 정종이 다급하게 손을 저어 제지합니다. 오지 마라! 내 괜찮다! 겨우 이 정도에 낙마할 것 같으냐? 정종은 억지스러운 호탕한 웃음을 터뜨리며 말에서 뛰어내립니다. 다리는 후들거리고 심장은 터질 듯이 뛰지만 그는 애써 태어난 척 가장하며 이방원 쪽으로 걸음을 옮깁니다. 이방원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숙여 예를 갖춥니다. 그 동작 하나하나에 묵직한 위협감이 서려 있어 보는 이의 숨통을 조여옵니다. 형님, 아니, 전하, 격구 실력이 날이 갈수록 일취월장하십니다. 선왕이신 아버님께서도 젊은 시절 격구의 명수라 불리셨는데 그 피를 고스란히 물려받으셨나 봅니다. 이방원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정중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 담긴 가시는 정종의 심장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아버님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정종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립니다. 아버지를 몰아내고 형제들을 죽인 뒤 킹메이커를 자처한 동생 앞에서 아버지의 피를 운운하는 것이 얼마나 섬뜩한 농담인지 그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정종이 과장된 몸짓으로 땀을 닦으며 손사래를 칩니다. 에이, 정한군, 듣기 민망하네. 내 무슨 재주가 있다고. 그저 답답한 궁궐 생활에 숨통이나 좀 트이려는 것일세. 자네도 알다시피 내가 머리 쓰는 일에는 영 잼병 아닌가. 골치 아픈 나란 일은 자네와 하륜 영감 같은 인재들이 알아서 잘하고 있으니 나는 그저 이렇게 몸이나 풀며 지내는 게 딱이야. 안 그런가? 스스로를 낮추다 못해 바보 취급하는 왕의 말, 이방원의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올라갑니다. 비웃음인지 만족감인지 알 수 없는 묘한 미소입니다. 이방원이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옵니다. 정종은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치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며 발바닥에 힘을 줍니다. 전하, 궐 밖의 소문을 들으셨습니까? 이방원이 불쑥 뜬금없는 화두를 던집니다. 소문이라니 무슨 소문 말인가? 백성들 사이에서 호랑이 없는 굴에 여우가 왕노릇한다는 말이 돌고 있답니다. 순간 주변의 공기가 쇳덩이처럼 무겁게 가라앉습니다. 곁에 서 있던 내관들과 궁녀들이 사색이 되어 고개를 푹 숙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불경이자 왕의 권위에 대한 도전입니다. 하지만 정종은 화를 내는 대신 눈동자를 이리저리 굴리며 당황한 기색을 역력히 드러냅니다. 허허, 거참, 백성들의 입이야 뭐 막을 수 있는 게 아닌지 않나? 그리고 틀린 말도 아니네. 자네 같은 걸출한 호랑이가 똑하니 버티고 있는데 내가 왕자리에 앉아있으니 그런 말이 나올 법도 하지. 그렇고 말고. 정종은 비굴할 정도로 빠르게 동의합니다.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복 동생 방석이 그리고 그 서슬퍼렀던 정도전이 단 하룻밤 만에 목이 잘려나가는 것을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지금 자신의 목숨줄은 저 눈앞의 동생 이방원의 소나귀에 쥐어 있습니다. 이방원이 정종의 눈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나직히 속삭입니다. 전하, 저는 호랑이가 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그저 이 나라의 기틀을 바로잡고 왕실의 권위를 굳건하게 하려는 충심뿐입니다. 그러니 전하께서는 부디 옥체만 보전하시지요. 다른 잡음들은 제가 알아서 베어버릴 것입니다. 베어버린다는 말에 정종의 목덜미에 소름이 돋습니다. 그것은 충성맹세가 아니라 경고입니다. 딴 생각 품지 말고 얌전히 인형 노릇이나 하라는 서늘한 협박입니다. 그래, 고맙네. 정말 고마워. 나는 자네만 믿네. 자네가 내 곁에 있어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 정종이 이방원의 어깨를 두드리다 맴칫하고는 어색하게 허공에서 손을 걷습니다. 이방원은 다시 한번 깊숙이 허리를 숙입니다. 그럼 편히 쉬십시오. 저는 밀린 정무가 있어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이방원이 뒤돌아섭니다. 그의 넓은 등짝이 멀어지는 모습을 보며 정종은 그제야 참았던 숨을 몰아쉽니다.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던 것을 간신히 버티고 섭니다. 전하, 괜찮으십니까? 안색이 팡백하십니다. 어이를 부를까요? 눈치 빠른 상선 내관이 다가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정종은 내관의 앞팔을 움켜잡습니다. 소나귀 힘이 어찌나 센지 내관이 신음을 삼킬 정도입니다. 상선, 보았느냐? 저 눈빛을 보았느냐? 예, 무엇을 말씀하시옵니까? 방원 저놈, 나를 보는 눈빛이 마치 죽은 사람을 보는 것 같다더구나. 아니면 곧 죽일 사람을 보는 눈빛이거나. 정종의 목소리가 덜덜 떨립니다. 그는 격구체를 바닥에 내던집니다. 내가 왕이 되고 싶어서 되었느냐? 세자 자리도 싫다고 도망치려 했던 나를 억지로 앉혀놓은 게 누구란 나냐? 그래놓고 이제 와서 눈에 가시 취급을 해. 내가 숨만 쉬고 있어도 불안하다는 게냐? 정종은 울분을 토해내지만 그 소리는 담장을 넘지 못할 만큼 작고 초라합니다. 그는 알고 있습니다. 자신은 그저 징검다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방원이 명분을 쌓고 때를 기다리는 동안 잠시 거쳐가는 정거장일 뿐이라는 것이요. 하지만 징검다리도 밟히면 아프고 허수아비도 칼에 찔리면 피가 나는 법입니다. 회한대군 형님은 요즘 어찌 지내다신다더냐? 정종이 불현듯 자신과 처지가 비슷한 또 다른 형제의 안부를 묻습니다. 회한대군 마마께서는 사저에 집거하시며 두문불출하신다고 들었사옵니다. 다만 뭐? 박포라는 자가 회한대군 마마의 댁을 제 집 드나들듯 수시로 오간다 하옵니다. 그 자의 행색이 묘하게 수상쳤다는 소문이. 정종의 눈이 커집니다. 박포, 1차 왕자의 난 때 이방원을 도왔지만 논공 행상에 불만을 입고 쫓겨난 자입니다. 그 불만투성이인 자가 야심만 있고 능력이 없는 형님 이반간에 붙었다? 불길한 예감이 정종의 등줄기를 타고 흐릅니다. 박포가 형님을 만난다? 이반간 형님이 설마. 정종은 입술을 깨뭅니다. 피맛이 비릿하게 번집니다. 안 된다. 가만히 있어도 목숨이 위태로운 판국인데 섣부른 짓을 했다가는 우리 형제들 모두가 도륙날 것이야. 방원이는 피냄새를 맡으면 미치는 놈이란 말이다.
정종은 머리를 감싸주며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궁궐 밖 저 멀리 이반간의 사저에서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꺼져가던 이반간의 열등감에 기름을 붓는 자, 간신 박포의 새치연이 춤을 추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장면은 궁궐을 벗어나 음습한 음모가 싹트는 이반간의 방으로 옮겨갑니다. 어두컴컴한 사랑방, 심지가 타들어가는 촛불 하나만이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탁한 술 냄새가 방 안을 가득 채우고 꿀꺽꿀꺽 목을 떼가 넘어가는 소리만이 정적을 깹니다. 술잔을 비우는 사내의 손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회안대군 이방간입니다. 그의 얼굴은 술기운으로 붉게 달아올랐지만 눈빛만은 퀭하게 죽어 있습니다. 그 맞은편 그림자 속에 웅크리고 앉아 뱀처럼 번들거리는 눈으로 이방간을 주시하는 자가 있습니다. 지난 1차 왕자의 난 당시 논공 행상에서 밀려나 앙심을 품은 지신사 박포입니다. 대감, 술이 과하십니다. 속을 버리시겠습니다. 박포가 짐짓 걱정스러운 척 술병을 뺏으려 손을 뻗습니다. 이방간이 거칠게 그 손을 뿌리칩니다. 쨍그랑 술병이 바닥을 구르며 탁한 술이 쏟아집니다. 내버려 둬라. 내 속이 썩어 문드러진 지가 언젠데 고작 술 따위가 대수냐. 빌어먹을 세상. 이방간이 으드득 이를 갑니다. 그의 분노는 허공을 맴돌다 결국 하나의 이름으로 귀결됩니다. 바로 동생 이방원입니다. 박포, 네 놈도 보았지? 아까 격구장에서 그놈이 형님을, 아니 주상 전하를 어떻게 대하는지 보았지? 그게 어디 신하가 임금을 대하는 태도더냐? 눈을 똑바로 뜨고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감히 형을 가르치려 들어. 이방간이 씩씩거리며 침을 튀깁니다. 박포는 바닥에 엎질러진 술을 손가락으로 찍어 탁자에 의미 없는 그림을 그리며 나작이 속삭입니다. 정안군의 기세가 하늘을 찌르니 누가 감히 그 앞을 막겠습니까? 세자 책봉도 시간 문제라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주상 전하께서는 자식이 없으시니 다음 보위는 당연히 동생들에게 넘어올 터. 그런데 말입니다. 박포가 말을 멈추고 이방간의 눈치를 살핍니다. 뜸들이는 그 짧은 침묵이 이방간의 애를 태웁니다. 그런데 뭐, 뜸들이지 말고 말해라. 서열로 따지면 추상 전하 다음은 당연히 형님이신 회안대군, 바로 대감 아니십니까? 정안군은 대감의 동생입니다. 형을 제치고 동생이 왕이 된다. 이것이 어찌 법도에 맞는 일이겠습니까? 이방간의 눈동자가 흔들립니다. 그 역시 마음속 깊은 곳에서 품고 있던 욕망, 감히 입 밖으로 내지 못했던 그 불순한 상상을 박포가 끄집어낸 것입니다. 어허, 이 사람 말 조심하게. 방원이가 어떤 놈인데 그 놈은 개국공신들도 하루아침에 도륙낸 놈이야. 내가 나섰다가는 뼈도 못 추릴 걸세. 이방간이 짐짓 손사래를 치며 물러섭니다. 하지만 박포는 놓치지 않습니다. 이방간의 목소리에 섞인 두려움보다 내가 형인데 라는 억울함이 더 크다는 것을 간파했습니다. 박포가 무릎걸음으로 바짝 다가앉으며 목소리를 더 낮춥니다. 아주 은밀하고 찐득하게. 대감, 모르십니까? 정안군이 요즘 사병들의 훈련 강도를 높이고 있다 합니다. 밤마다 칼 가는 소리가 담장을 넘는다더군요. 그 칼끝이 과연 누구를 향해 있겠습니까? 그야 남은 잔당들이나 혹시 모를 외적을 대비하는 것이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권례에 남은 적이 누가 있습니까? 정도전도 죽었고 남은도 죽었고 방석이도 죽었습니다. 이제 정안군의 앞길을 막는 장애물은 단 하나, 바로 대감, 당신뿐입니다. 쿵! 이방간의 심장이 내려앉습니다. 나라고? 에이, 설마. 우린 한 배에서 나온 동생이야. 방석이 같은 배다른 형제들과는 달라. 아무리 방언이라 해도 친형을 죽이겠나? 박포가 코웃음을 칩니다. 피식, 새어나오는 그 비웃음이 이방간의 자존심을 긁어놓습니다. 형제라, 대감, 권력 앞에서는 부모 자식도 없습니다. 하물며 형제요? 태조대왕께서도 자식들을 죽인 정안군을 보고 치를 떨지 않으셨습니까? 정안군은 이미 피맛을 본 맹수입니다. 배가 고프면 형이고 뭐고 물어뜯을 것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정안군의 가신들이 벌써 대감을 제거해야 한다고 모의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나를 제거해? 이방간이 벌떡 일어납니다. 탁자가 들썩이며 촛불이 크게 일렁입니다. 그림자가 벽면을 귀개하게 덮칩니다. 예, 회안대군이 살아있는 한 정통성 시비가 끊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미리 싹을 잘라야 한다고 했다더군요. 대감, 앉아서 죽음을 기다리시겠습니까? 아니면 먼저 치시겠습니까?
박포의 말이 비수처럼 꽂힙니다. 이방간의 거친 숨소리가 방안을 가득 메웁니다. 그의 머릿속에서 이방원의 차가운 눈빛과 자신을 무시했던 말투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두려움은 어느새 분노로, 분노는 다시 살이로 변질됩니다. 그놈이 정녕 나를 죽이려 한단 말이냐? 내가 형인데, 똥기저귀 갈아주며 업어 키운 형인데. 이방간이 울부짖듯 소리칩니다. 박포는 쐐기를 박습니다. 선수 필승입니다. 먼저 치면 살고 머뭇거리면 죽습니다. 대감의 사병들도 정한군 못지 않습니다. 게다가 명분이 있지 않습니까? 동생이 형을 해하려 하여 부득이하게 군사를 일으켰다. 백성들도 주상 전하께서도 형제간의 우애를 깬 정한군보다는 억울하게 당할 뻔한 대감의 편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방원 그놈 옆이는 하륜이니 이숙번이니 하는 책사들이 득실거리는데 나에게는 누가 있나? 제가 있지 않습니까? 박포가 자신의 가슴을 쾅 내리칩니다. 저 박포가 대감의 칼이 되고 방패가 되겠습니다. 저 역시 정한군에게 토사구팽당한 몸, 이 한 몸 바쳐 대감을 옥좌에 올리고 저 어만한 정한군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주겠습니다. 대감, 결단을 내리십시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방간의 눈빛이 달라집니다. 흔들리던 동공이 멈추고 술기운에 가려졌던 탐욕이 이글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는 벽에 걸려있던 자신의 장검을 바라봅니다. 오랫동안 피를 보지 않아 먼지 쌓인 칼집. 그가 천천히 다가가 칼을 뽑아듭니다. 스르릉, 서늘한 금소금이 공기를 가릅니다. 방원아, 니놈이 정녕 나를 적으로 돌리겠다면 나 역시 형으로서의 정을 끊겠다. 그래, 해보자. 누가 진짜 왕제인지, 누가 하늘이 낸 주인인지 한번 겨루어보자. 이방간이 칼끝을 촛불에 겨눕니다. 불꽃에 비친 칼날이 시퍼렇게 빛납니다. 그 모습을 뒤에서 지켜보는 박포의 입가에 선뜩한 미소가 번집니다. 그것은 자신의 복수를 대신해줄 꼭덕이실을 손에 넣은 자의 희열입니다. 잘 생각하셨습니다, 주군. 오늘 밤 당장 군사를 모으십시오. 내일 동이 트기 전에 개경의 주인은 바뀌어 있을 것입니다. 군사를 모아라. 갑옷을 대령해라. 내 아우의 목을 치러 갈 것이다. 이방간의 고함 소리가 방문을 뚫고 나갑니다. 밖에서는 매서운 겨울바람이 윙윙거리며 창호지문을 흔들어댑니다. 마치 곧 닥쳐올 피바람을 예고하듯 밤새도록 바람소리는 그치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미친 형의 칼날이 동생을 향해 정조준되었습니다. 이 소식은 바람을 타고 잠들어 있던 또 다른 호랑이 이방원의 귀로 들어갑니다. 대감, 큰일 났습니다. 회안대군께서 군사를 일으켰습니다. 다급한 외침과 함께 방문이 벌컥 열립니다. 찬바람이 방 안으로 들이닥쳐 촛불을 훅 꺼뜨릴 뻔합니다. 새벽에 푸르스름한 어둠이 깔린 이방원의 사랑방. 방금 전까지 서책을 읽고 있던 이방원이 천천히 고개를 듭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고요합니다. 마치 이 순간을 오랫동안 기다려온 사람처럼 말입니다. 호들갑 떨지 마라. 형님이 오신다는데 맨발로 뛰어나가 맞이하지는 못할 망정 큰일이라니. 이방원이 덤덤하게 책장을 덮습니다. 보고를 올린 가신 이숙번은 숨을 헐떡이며 발을 동동 구릅니다. 농담하실 때가 아닙니다. 지금 개경 시내로 회안대군의 사병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 수가 수백에 달합니다. 목표는 바로 이곳 대감의 사저입니다. 당장 피하셔야 합니다. 피하라? 어디로? 쥐구멍으로라도 숨으란 말이냐? 이방원이 자리에서 일어나 벽에 걸린 갑옷으로 다가갑니다. 그의 손길은 침착하고 정갈합니다. 갑옷의 끈을 하나하나 매만지는 손끝에서 서늘한 기운이 뿜어져 나옵니다. 숙번아, 잘 듣거라. 형님이 칼을 뽑았다면 그것은 더 이상 형님이 아니다. 내 목을 노리는 적장일 뿐이다. 적장이 쳐들어오는데 장수가 도망을 가서야 쓰겠느냐? 이방원이 투구를 집어듭니다. 묵직한 투구의 무게가 손목을 짓누르지만 그는 깃털처럼 가볍게 들어 머리에 씁니다. 철컹. 투구가 맞물리는 소리가 방 안의 공기를 바꿉니다. 이제 그는 동생 이방원이 아닌 전장을 지휘하는 장수 정한군입니다. 하륜 대감을 불러라. 그리고 마방에 가서 내 애마를 준비시켜라. 병사들에게 전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흥분하지도 마라. 내 명령 없이는 활시위 하나도 당기지 말라고. 하오나 대감, 회안대군의 기세가... 기세? 하! 이방원이 짧게 고웃음칩니다. 술김에 그리고 남의 꿰매 빠져든 칼이다. 분노와 열등감으로 휘두르는 칼은 결코 명분 있는 칼을 이길 수 없다. 내 오늘 형님께 뼈아픈 교훈을 하나 가르쳐 드릴 것이다. 왕제는 타고나는 것이지 욕심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방원의 눈빛이 번뜩입니다. 그는 허리춤에 장검을 차고 방문을 나섭니다. 새벽바람이 그의 망토를 거칠게 휘날립니다. 마당에는 이미 무장한 사병들이 도열해 있습니다. 수백 개의 눈동자가 오직 이방원만을 바라봅니다. 그들의 눈에 비친 이방원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살아있는 신과 같습니다.
반면 같은 시각 궁궐안, 정종의 침전은 아수라장입니다. 뭐라? 방간이가 군사를 일으켰다고? 정종은 잠옷 차림으로 침상에서 굴러 떨어질 뻔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지래 있고 입술은 파랗게 떨립니다. 예, 전하. 지금 개경 시내가 불바다가 되었습니다. 정한군 마마께서도 군사를 이끌고 맞서고 계시다 합니다. 상선 내관이 엎드려 고합니다. 정종은 머리를 감싸주며 비명을 지릅니다. 아이고, 기어이 사단이 났구나. 내가 뭐라 그랬느냐. 방간이 저 화상 사고 칠 줄 알았다. 어찌하여 내게 이리도 모진 시련만 닥치는 말이냐. 정종이 방안을 뱅글뱅글 돕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 허둥지둥하는 모습은 합사 길 잃은 어린아이 같습니다. 전하, 어찌하시겠습니까? 금군을 보내시어 싸움을 말리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려? 내가? 저 미친놈들 싸움에 끼어들었다가 나까지 죽으면 어쩌라고? 싫다! 나는 못한다! 문을 걸어 잠가라! 궁궐 문을 굳게 닫고 개미 새끼 한 마리도 들이지 마라! 정종은 이불을 뒤집어쓰며 소리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나는 아무것도 안 들은 것이다! 내 귀에 피리 소리라도 들려다와 저 끔찍한 비명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란 말이다! 왕의 채통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형제들이 서로 죽이겠다고 칼부림을 하는데 왕이라는 자는 이불 속에 숨어 벌벌 떨고 있습니다. 정종에게는 이 상황을 해결할 힘도 의지도 없습니다. 그저 이 끔찍한 악몽이 빨리 끝나기만을, 그리고 자신의 목숨만은 부지하기만을 빌 뿐입니다. 다시 이방원의 사저 앞. 이방원이 말에 올라탑니다. 저 멀리서 이방간의 군대가 횃불을 들고 몰려오는 것이 보입니다. 와허! 함성 소리가 지진처럼 땅을 울립니다. 대감, 적들이 지척입니다. 공격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부관이 다급하게 외칩니다. 이방원은 오른손을 들어 제지합니다. 기다려라. 대감, 코앞까지 왔습니다. 기다리라 했다. 이방원의 목소리에 서리빨 같은 위험이 서립니다. 그는 이방간의 군대가 사정거리 안에 들어올 때까지 침묵을 지킵니다. 100보, 50보, 30보. 적들의 거친 숨소리와 땀냄새가 느껴질 거리. 이방간의 선봉대가 칼을 치켜들고 달려듭니다. 바로 그 순간, 지금이다! 쏴라! 이방원의 손이 아래로 떨어짐과 동시에 슉슉! 수십 발의 화살이 허공을 가릅니다. 으악! 컥! 선봉에 섰던 이방간의 병사들이 고슴도치가 되어 쓰러집니다. 단 한 번의 일제 사격으로 기세를 꺾어버린 것입니다. 돌격! 단 형님은 죽이지 마라. 생포해라. 이방원이 칼을 뽑아 들고 말배를 걷어찹니다. 이랴! 훈련된 맹수들이 우리를 뛰쳐나가듯 이방원의 사병들이 이방간의 군대를 향해 쇄도합니다. 쾅! 두 군대가 충돌하며 거대한 파열음을 냅니다. 이제 다시 원점입니다. 블럭 1에서 보았던 그 참혹한 사륙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압니다. 이 싸움의 승자가 누구일지, 그리고 패자가 겪어야 할 비참한 운명이 무엇일지를. 피 튀기는 전장 한복판, 이방원은 형 이방간을 향해 거침없이 말을 몰아갑니다. 최후의 단판을 짓기 위해서입니다. 매캐한 화양연기와 피비린내가 뒤엉킨 공기가 폐부 깊숙이 박힙니다. 함성 소리가 멈춘 전장에는 이제 끙끙 앓는 부상병들의 신음과 살을 내는 바람소리만이 맴돌고 있습니다. 붉게 물든 눈밭 위 포승줄에 꽁꽁 묶인 채 무릎 꿇려 있는 사내. 투구는 벗겨져 나뒹구고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얼굴은 흑투성이입니다. 방금 전까지 방원의 목을 베겠다며 기세등등하던 회안대군 이방간입니다. 그의 어깨는 주체할 수 없이 떨리고 눈동자는 공포로 하얗게 질려 초점을 잃었습니다. 그 앞으로 피 한 방울 묻지 않은 깨끗한 군화가 저벅저벅 걸어옵니다. 눈 밟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립니다. 이방간이 흠칫하며 고개를 듭니다. 역광을 받아 검게 드리워진 거대한 그림자, 이방원입니다. 그는 천천히 허리를 굽혀 형의 눈높이를 맞춥니다. 그 무심한 눈빛이 이방간의 뼛속까지 얼어붙게 만듭니다. 형님. 이방원이 나직이 부릅니다. 그 한마디에 이방간이 화들짝 놀라며 땅바닥에 머리를 쳐박습니다. 방원아, 아우야, 내가 잠시 미쳤었나 보다. 그래, 귀신에 쓰였어. 박포, 그놈이, 박포 그 간악한 놈이 나를 꼬드기지만 않았어도. 이방간이 횡설수설하며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입가에 침이 거품처럼 맺힙니다. 그놈이 그러더구나. 네가 나를 죽이려 한다고. 내가 먼저 치지 않으면 죽은 목숨이라고. 나는 그저 살고 싶어서. 그래, 살고 싶어서 그런 것뿐이다. 우린 형제 아니냐, 한 핏줄 아니냐. 이방간이 묶인 손을 들어 이방원의 옷자락을 붙잡으려 발버둥칩니다. 이방원은 그 손을 피하지 않고 가만히 내려다봅니다. 형의 눈톱 밑에 낀 검은 때와 말라붙은 핏자국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형제라.
이방원이 입꼬리를 비틀며 씁쓸하게 웃습니다. 형님, 박포가 형님의 귀에 독을 부었을지언정 칼을 쥐고 휘두른 것은 형님의 손입니다. 박포가 시켰다고 하여 형님이 품었던 그 왕이 되고자 하는 욕심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다, 아니다. 난 왕 같은 거 관심 없다. 맹세한다. 내 맹세야마. 지금이라도 산속에 들어가 죽은 듯이 살겠다. 제발, 제발 목숨만은 살려다오. 방원아! 이방간이 울부짖으며 바닥에 이마를 찍습니다. 쿵쿵. 찢어진 이마에서 피가 흘러내려 눈을 적십니다. 한때 왕이 되겠다던 사내의 비참한 몰골입니다. 주변을 둘러싼 병사들조차 차마 보기 민망하여 고개를 돌립니다. 이방원은 한숨을 길게 내쉽니다. 그 한숨 속에 담긴 것은 연민일까요? 경멸일까요? 일어나십시오. 이방원이 손을 내밉니다. 이방간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동생을 올려다봅니다. 형님을 죽이지 않습니다. 아버님께서 이미 자식들을 많이 잃으셨습니다. 저 때문에 또다시 눈물 흘리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방간의 눈에서 왈칵 눈물이 쏟아집니다. 안도감에 다리가 풀려 일어서지도 못하고 흐느낍니다. 고맙다, 고맙다 방원아. 이 은혜는 내 평생 잊지 않으마. 다만 이방원의 목소리가 다시 차갑게 식습니다. 형님은 더 이상 개경 땅을 밟을 수 없습니다. 저 멀리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으로 유배를 떠나셔야 합니다. 평생 죽은 사람처럼 숨소리도 내지 말고 사십시오. 그것이 형님이 치러야 할 죄값입니다. 이방간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살려만 준다면 짐승처럼 살아도 좋다는 기세입니다. 그때 병사들에게 질질 끌려오는 또 한 명의 사내가 있습니다.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 발악하는 자, 박포입니다. 이거 놔! 이거 놓지 못해!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나는 개곡 공신이다! 1차 왕자의 난 때 정한군을 도운 공신이란 말이다! 박포가 악을 쓰며 이방원 앞으로 끌려 나옵니다. 이방원은 형을 대할 때와는 전혀 다른 싸늘한 눈빛으로 박포를 내려다봅니다. 공신이라. 그래, 내 공이 컸지. 하지만 박포, 네 놈의 죄는 그 공을 덮고도 남는다. 감히 형제 사이를 이간질하고 종씨를 능멸하며 나라를 전란의 도가니로 몰아넣은 죄. 네 놈의 혀가 너무 길었구나. 정한군, 네 놈이 나를 이렇게 대접할 수는 없다. 논공 행상이 잘못되었으니 바로잡으려 했을 뿐이다. 내가 틀린 말을 했느냐? 네 놈이 왕이 되려 한다는 게 거짓이냐? 박포가 이방원의 정곡을 찌르며 독설을 퍼붓습니다. 주변의 가신들이 흠칫 놀라 칼을 뽑으려 합니다. 이방원은 손을 들어 그들을 제지하고 천천히 박포에게 다가갑니다. 그래, 네 말이 맞다. 나는 왕이 될 것이다. 하지만 너는 그것을 볼 수 없을 것이다. 이방원이 허리춤에서 칼을 뽑지 않고 뒤에 서 있던 망나니에게 눈짓을 보냅니다. 저자의 목을 베어라. 그리고 그 머리를 저작거리에 내걸어라. 형제를 이간질하고 권력을 탐한 간신의 말로가 어떤 것인지 만천하에 똑똑히 보여주어라. 이방원, 네 놈 천벌을 받을 것이다. 형제를 죽이고 왕이 된 놈이 편할 줄 아느냐?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며 피를 토할 것이다. 저주한다. 네 놈을 저주한다. 박포의 절규가 처절하게 울려 퍼집니다. 병사들이 그의 입에 재갈을 물고 거칠게 끌고 갑니다. 읍! 읍! 끌려가는 박포의 눈은 원독으로 가득 차 이방원을 노려봅니다. 잠시 후 둔탁한 소리와 함께 박포의 비명소리가 뚝 끊깁니다. 이방원은 박포가 사라진 방향을 잠시 응시하다가 다시 이방간을 바라봅니다. 이방간은 박포의 죽음을 목격했거는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형님? 권력의 주변을 얼쩡거리던 하이에나의 최후입니다. 형님은 저자와 함께 지옥으로 떨어지는 대신 살아서 지옥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권력을 잃은 왕족이 얼마나 비참한지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방원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말에 오릅니다. 철수한다. 국으로 돌아간다. 북소리가 둥둥 울립니다. 승리한 군대가 위풍당당하게 개선합니다. 하지만 이방원의 뒷모습은 어딘가 모르게 쓸쓸해 보입니다. 그는 오늘 또다시 피를 보았습니다. 비록 형을 죽이지는 않았지만 형제라는 이름의 다리는 완전히 끊어져 버렸습니다. 이제 모든 장애물은 사라졌습니다. 정도전도 방석도 그리고 유일하게 무력으로 대항했던 형 이방간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남은 건 단 한 사람. 궁궐 깊숙한 곳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떨고 있을 허수아비 왕 정존뿐입니다. 이방원의 말발굽 소리가 궁궐 향해 거침없이 다가옵니다. 그것은 단순한 발소리가 아니라 새로운 왕조의 주인이 입성하는 소리입니다. 이제 정종이 결단을 내려야 할 시간입니다. 아니, 결단이 강요당할 시간입니다. 1400년 11월
늦가을의 쓸쓸한 바람이 수창궁의 처마 끝을 스치고 지나갑니다. 정종의 침전. 정종 이방관은 떨리는 손으로 옥새가 든 함을 어루만지고 있습니다. 차갑고 묵직한 돌덩어리. 이 돌덩어리 하나가 지난 2년 동안 그의 숨통을 얼마나 조여왔던가요. 이제 그만 내려놓고 싶다. 하루를 살아도 마음 편히 다리 뻗고 자고 싶어. 정종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립니다. 그의 곁을 지키던 정한왕후 김씨가 근심 어린 눈으로 남편을 바라봅니다. 전하,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세자에게 양위하시면 뒷방 늙은이 신세가 되실 텐데요. 뒷방 늙은이면 어떠냐? 목 없는 귀신보다야 낫지 않겠느냐? 보아라 불인, 방간이 형님이 쫓겨나는 꼴이 나라고 다를 것 같으냐? 방원이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내가 먼저 비켜주지 않으면 저놈은 나를 밀어버리고 올라올 놈이야. 끽. 육중한 문이 열리고 세자복을 입은 이방원이 들어옵니다. 그 뒤로 하륜, 이숙번 등 공신들이 그림차처럼 따릅니다. 이방원의 표정은 읽을 수 없을 만큼 무심합니다. 정종이 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옥새함을 들고 다가갑니다. 세자, 어서 오게. 내 자네를 기다리고 있었네. 전하, 어인일로 이리 급히 부르셨습니까? 이거 받게. 정종이 옥새함을 이방원의 가슴팍에 떠밀듯 내밉니다. 내 몸이 병약하고 어리석어 더 이상 나란 일을 감당할 수가 없네. 이제 자네가 맡아주게. 아니, 자네가 맡아야만 하네. 이것은 어명이네. 이방원이 잠시 옥새함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입니다. 형식적인 사양입니다. 전하, 아니되옵니다. 소신은 감당할 그릇이 못됩니다. 거두어 주시옵소서. 아닐세, 자네만이 할 수 있어. 제발 나를 살려주는 셈치고 받아주게. 정종의 목소리는 거의 애원에 가깝습니다. 그는 이방원의 손을 억지로 끌어다가 옥새함 위에 올려놓습니다. 이방원의 손끝에 옥새의 서늘한 감촉이 닿는 순간 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꿈틀거립니다. 마침내 그 순간이 왔습니다. 포온 정몽주를 베고 정도전을 베고 이복 동생들을 베고 친형마저 쳐내며 피바다를 건너 도달한 곳. 이방원이 천천히 고개를 듭니다. 그의 눈빛이 옥새보다 더 차갑게 빛납니다. 전하의 뜻이 정 그러하시다면 이 미력한 아우 죽음을 각오하고 그 무거운 짐을 지겠습니다. 뚱, 뚱, 뚱. 궁궐의 대북 소리가 웅장하게 울려 퍼집니다. 태종 이방원의 즉위식입니다. 붉은 골룡포를 입고 익선관을 쓴 태종이 근정전 옥좌에 앉습니다. 수많은 문무백관이 엎드려 천세를 외칩니다. 천세, 천세, 천천세. 태종은 옥좌의 팔걸이를 꽉 움켜잡습니다. 딱딱한 나무의 감촉이 생경하면서도 짜릿합니다. 그는 엎드린 신하들을 내려다봅니다. 그중 유난히 고개를 뻣뻣이 들고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리는 자들이 보입니다. 바로 태종의 처남들 민무구, 민무질 형제입니다. 보게, 드디어 우리 매부, 아니 전하께서 왕이 되셨네. 이제 우리 민씨 가문의 세상이야.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나. 1차 왕자의 난 때 무기를 숨겨준 게 누군데. 이제 고생 끝, 영화 시작일세. 민씨 형제들은 남들의 시선도 아랑곳하지 않고 귓속말에 주고받으며 낄낄거립니다. 그들의 어깨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으쓱거립니다. 마치 자신들이 왕이라도 된 듯한 오만함이 온몸에서 뿜어져 나옵니다. 그때 태종의 시선이 민씨 형제에게 꽂힙니다. 민무구, 민무질. 태종의 눈이 가늘어집니다. 그 눈빛은 감사의 눈빛이 아닙니다. 사냥감이 어디 있는지 탐색하는 맹수의 눈빛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왕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하느냐? 너희들의 누이가 왕비가 되었으니 권세가 영원할 것 같으냐? 태종은 알고 있습니다. 외척의 힘이 강해지면 왕권은 흔들린다는 것을. 고려가 왜 망했는지, 왕씨들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외척은 또 다른 적이다. 태종이 입술을 달싹거리며 소리 없이 뇌게나 거립니다. 화려한 즉위식, 모두가 축배를 드는 그 순간 태종은 홀로 차가운 칼날을 가슴속에 품습니다. 저 의기양양한 처남들의 목을 언젠가는 쳐야 한다는 비정한 결심을 하면서 말입니다. 잔치 분위기가 무르익어 갈수록 민씨 형제의 웃음소리는 더욱 커져만 갑니다. 여보라! 술을 더 가져오너라! 오늘은 왕비마마의 동생인 우리가 쏘는 것이다! 그 호탕한 웃음소리가 태종의 귀를 거슬립니다. 태종은 옥좌에 깊숙이 몸을 기댄 채로 술잔을 만지작거립니다. 붉은 술이 찰랑거리는 잔 속에 민씨 형제들의 얼굴이 비칩니다. 태종이 단숨에 술을 들이킵니다.
쓴술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며 뜨겁게 차결합니다. 그래, 마음껏 웃어두거라. 그 웃음이 곡소리로 바뀌는 날이 머지 않았으니. 태종이 빈잔을 탁자에 내려놓는 소리가 마치 사형 선고를 내리는 판사봉 소리처럼 무겁게 울려 퍼집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제6화 허수아비 왕 정종과 방언의 야심의 막이 내렸고 새로운 왕이 탄생했지만 권력의 속성은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는 비정한 역사, 왕권을 위협하는 자는 처남이든 장인이든 가리지 않고 도륙해내는 철렬군주의 진짜 칼춤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이야기 제7화 철혈군주 태종 외척을 도륙하다 편에서 그 숨막히는 역사의 진실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